자, 아까 2번까지 했었죠. 3번 이어서 갑니다. 신고 방법으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는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각의 거래 지분을 표시합니다. 주소 칸에 뭘 적는다고요? 거래 지분. 그죠? 거래 지분. 맞습니다, 이거. 우리가 5시에 수업이 끝날 건데, 5시 딱 되면 바로 마이크를 내려놓겠습니다. 2번 하다가도 뭐 몇 번에 하든 간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2번. 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일 때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이렇게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들 있지 않습니까? 다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이게. 3번. 계약 거래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 건물일 때는 전용 면적을 적죠. 근데 슬쩍 뒤에다가 뭐예요? 공용 면적을 싹 붙여놨잖아요. 이거 X지 이거. 틀린 건 3번. 자, 4번.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물건별 이렇게 나오면 물건별 그러면 각각입니다. 각각.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도 따로따로 각각 금액을 적어준다. 이 뜻이에요. 물건별이니까요. 예. 그 다음에 5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되겠다. 개공이 신고하니까요. 그럼 개공의 인적사항과 등록사항 이런 것들도 다 신고사항에 들어갑니다. 틀린 것은 3번이겠고요. 4번 문제도 이제 비슷한 문제입니다. 1번. 당사자가 외국 사람일 때는 역시 틀린 거 고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외국 사람일 때는 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이거 최근에 생긴 거예요. 외국 사람일 때는 국적을 꼭 적으십시오. 2번.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해서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겠다. 여기요.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얘기는 이 의미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공동으로 뭐 한다는 뜻이에요?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뜻. 여기요. 요거 물어본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번.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은 투기 과열 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해서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원 미만인 주택을 거래했을 때는 해당 업소에 체크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 신고 사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이게 신고 사항이 되는 거냐? 이게 자금 조달 계획이고요. 조자가 입자는 뭐예요? 입주 계획. 이게 신고 사항으로 두 개가 추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3억 이상 과열 주택일 때 그렇습니다. 3억 이상 투기 과열 지구내 주택에 대해서 매매했을 때 그렇다고요. 3억 이상 과열 주택이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이 3번 지문은 3억 미만의 주택이 돼버리면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얘네들이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은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체크 표시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한이 만료돼서 분양 전환하는 그 주택일 때 거기다가 체크 표시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이제 분양하긴 하는데 임대로 살다가 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는 거기다 체크 표시. 이런 뜻입니다. 뭐 이렇게 뭐 틀리게 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지문에 내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쓴 거예요. 여기서 다른 거보다는 이제 그 뭐가 중요하냐면 3번이 중요해요. 3번이 다시 나올 지문이다 이렇게 보이고 4번은 들러리고 5번은 계약 대상 면적이 실제 면적을 적는데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물일 때는 전용 면적이지. 이거 맞죠? 여러 번 나온 거예요. 틀린 것은 여기서 어떤 거냐면 2번이 틀렸죠? 5번 문제 가십니다. 옳은 것은 1번.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인 경우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급계약이다 또는 전매계약이다 그러면 요거예요. 지위가 전매죠. 전매. 지위에 대해서 구체로 지위 매매가 전매가 되는 거야. 그래서 토건 공지 매매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할 것은 이거죠. 요거. 위에 나와 있는 토건과 밑에 있는 공지를 구별해서 여기는 부가세 뭐예요? 제외. 여기는 부가세 포함. 예. 밑에가 뚱뚱하다고 그랬죠? 부가세 포함.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좀 1번 지문에서는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그 다음에 총 실제 거래가격이라는 것은 금액을 적어주는 칸에는 이런 뜻이에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적고, 맞죠? 그 외의 거래의 경우, 그 외의 거래 대상의 경우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그 외의 거래 대상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건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때는 제외. 그죠? 토건 위에 2개는 제외. 공지 밑에 2개는 포함. 이렇게 구별해 두셔야 되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1번 지문요. 요거요. 언제요? 26회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2번. 계약 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되 집합 건물은 틀렸네. 연면적이 아니고 전용 면적. 3번.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 대상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은 신고서 작성 시에 작성사항에 해당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만 갖고는 신고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죠? 그리고 3억 이상이에요. 초과가 아니고 3억 이상 뭐예요? 과열 출생일 때,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3번 내용만 갖고는 요게 자금 조달 계획이 신고사항이에요 라고 할 수는 없죠. 더 들어가야 됩니다. 투기 과열 지급. 그 다음에 3억, 정확히는 3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요. 4번. 최초 공급 계약 또는 전매 계약의 경우 공급 가액만을 적습니다. 그랬어요? 뭘 적죠? 그 밑에 보시면 최초 공급 계약 전매다 그랬을 때 3가지 적어줘요. 공급 가액. 자, 밑에 보시면 또 뭐가 있어요? 옵션 비용. 또 뭐가 있어요? 추가 지불에. 밑에 보시면 3가지 적지. 거기 나와 있는 그 공급 가액만 적는다 그러면 틀리지. 이것도 틀렸고요. 마지막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했을 때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했다. 허위 신고네. 이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고 허위 신고를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5%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해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고 안 했어요. 그랬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죠? 대금 자료에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 요구받고 대금 자료를 갖다가 제출 안 했어요. 대금 자료. 그때는 액수가 커서 3,000과 그렇게 되고요. 허위 신고죠. 허위 신고. 거짓 신고. 이랬을 때는 뭐요? 5% 이하의 과태료. 그죠? 취득가액의 100분의 5%,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100분의 5 이하죠. 전부 다. 전부 다 이하입니다. 사실은. 이하자를 안 써서 그렇죠. 5%의 과태료, 그죠? 3,000과. 이렇게 3가지로 나올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신고를 안 하게끔, 거짓 신고하게끔 주변에서 뭐 조장하거나, 방조하거나, 요구하거나 싹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 자료를 갖다 제출 요구받고, 외 자료를 제출 안 했을 때도 뭐죠? 500과. 외 자료는 대금 자료를 제출 안 했을 때는 뭐죠?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 안 했을 때는 뭐죠? 3,000과.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 자료를 제출 안 했을 때는 뭐죠? 500과. 중요합니다. 이거 2개 구별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서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요 과태료 매기는 것 중에서 자진해서 신고하면, 자진 신고라는 게 이제 자수한다는 거예요. 자진 신고했을 때는 과태료를 갖다가 어떻게 해줄 수 있죠? 깎아주거나 면제시켜줄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요 중에서 자진 신고했다고 해도 과태료를 갖다가 감경이나 면제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있죠. 자수해도 감경, 면제 안 시켜주는 경우 어떤 경우? 빨간색.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제출 안 했을 때요. 대금 외의 자료를 갖다 제출 요구받고 제출 안 했을 때도 자수해도 안 깎아주고, 대금 자료를 갖다 제출 안 했을 때는 3,000과인데 이때는 자수해도 안 깎아주고,
안 깎아주는 경우 어떤 경우죠? 자료 제출 요구받고 제출을 안 했을 때죠. 대금 자료든 외 자료든 간에 빨간 것만 어떻게 된다고요? 감경이나 면제가 없다고요? 기출문제라고 이게요. 그러니까 자수하면 깎아줘. 또 면제시켜주고 막 그런데 어떤 경우는 감경이나 면제가 없다고요? 빨간 거. 자료 제출 안 했을 때입니다. 두 가지. 5번 질문 왜 틀렸게요? 5% 과태료입니다. 5%의 과태료. 요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자, 6번 가시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중개사 법령에 따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반, 개공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죠? 우리 개공이 계약서를 써줬어요. 개공이. 그럼 실거래가 신고를 누가 해야 돼요? 개공해야 된다. 그 얘기죠? 1번 맞는 얘기인데. 2번. 당사자 중 일방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부했을 때는 다른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서 단독으로 신고할 수가 있다. 단독 신고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있었죠? 네. 일방이 거부했을 때 하고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하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다. 그죠?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했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여기. 조장, 방조, 요구. 그러면 전부 다 뭐예요? 500과. 요 경우는 딱 사유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3번도 맞고. 그 다음에 4번. 신고 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을 때는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가 있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 뭐가 빠졌네요. 그거 적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5번. 신고 관청의 요구에도 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3배 이하의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떻습니까? 3천과예요. 3천과. 대금 자료를 제출 안 했다 그랬을 때는 3천과예요. 자수해도 안 깎아주는 거. 5번 틀린 거요? 7번 갑니다. 작성 방법도 왔습니다. 또 기억번. 전매 계약의 경우 발코니 등 옵션 비용. 그 다음에 부가세가 있는 경우 거기에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제외입니까? 포함입니까? 이거? 밑에가 뚱뚱해요. 포함이에요. 포함. 니은번. 거래 금액란에는 또 나왔네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의 부동산별 금액을 적습니다. 그죠? 물건별 거래 금액 나뉘니까 각각 적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디귿번. 종전토지라는, 이건 좀 생소한데,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적어주는데 종전토지에 대해서 작성한다. 이게 뭐냐면 빌라가 뭐 바뀌는 거, 아파트로 바뀌는 거 재건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그때 종전토지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토건, 공지 중에서 보면 토건, 공지 중에서 지위다 그러면요, 요게 분양권이 하나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입주권이 하나 있죠. 근데 요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이잖아요. 그럼 조합원 입주권은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같은 거 얘기하는데, 그러면 종전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건요. 이 분양권, 요것은 새 아파트 분양권이에요. 종전 토지가 있나요? 없어요, 그건. 분양받은 사람은 그냥 종전 토지는 상관없고 자기가 이제 새로 그 땅과 건물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전 토지라는 개념이 없죠, 분양권은. 새 아파트. 근데 이건 뭐예요? 빌라가 옛날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 부동산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종전 부동산란을 적어주는 것은 분양권이다, 입주권이다. 입주권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 이거 어떻게 바꿀까요? 입주권을 분양권으로 바꾸면 틀리지. 그렇게 아직 안 냈지만. 네, 그래서 종전 부동산이 있는 것은 뭐만 있다? 입주권만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번.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조건 기한이 붙여진 경우에만 적는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은 디귿번, 리을번, 니은번, 기억번 빼고 다 맞네. 기억번만 틀렸죠? 정답은 4번. 자, 8번 문제 갑니다. 또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보니까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이 공급계약 얘기하죠?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 이런 거 있어요. 들어봐 주셔야 돼. 그 다음에 니은번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급계약. 도시개발법도 있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있는 거고요. 자, 디귿번에 있는 주택법도 있습니까? 네, 그렇고요. 4번 리을번에 있는 도정법도 있지요. 다 들어가는 거네. 정답 5번. 이거 틀리게 내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다 맞는 걸로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9번요. 틀린 것은 했습니다. 다시 갑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거래 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 중에 요게 뭐예요?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종류 이런 것들이고 요게 인적사항이죠. 요게 날일이 돼서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그런 것들 잔뜩 얘기하는 거고 이게 실거래가죠. 이게 중개사의 인적사항과 등록사항 그런 거니까 여기에 보면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사항이 아닙니다고. 1번 틀렸죠? 2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때 깨졌을 때는 당사자 또는 개공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가 있다. 계약이 깨졌을 때는 세금을 안 물게 되니까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할 수가 있다. 세금 안 내려고 해. 예, 그래서 요것은 맞는 건데. 그 다음에 3번. 개요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아, 이러면 개공이 신고무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개공이 신고할 때는 자기의 인적사항과 등록사항 그런 거 신고사항에 포함되죠? 맞고요. 4번.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 및 공급계약인 경우. 공급계약 전매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계약인 경우. 여기 빠졌네요. 이거 맞아요. 그런데 공급계약인 경우 어떻게 하라고요? 부가세 포함이죠. 포함. 요것도 맞죠? 금액 나올 때는 부가세 포함. 5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되 건축물의 면적일 때는 집합 건물일 때는 전용 면적을 그 밖의 건축물일 때는 연면적을 적습니다. 그러면 요것은 맞지? 네. 그럼 뭐가 틀린 거야 도대체? 1번. 1번 틀렸죠? 문제를 한참 있다 보니까 문제가 뭘 물어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뭐 맞는 것은 틀린 거 뭐 이렇게 하면 앞에다가 맞는 거 하면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풀고 그러나요? 틀린 거 하면 이렇게 X 치고 풀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한참 풀다 보면 이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고 막. 자, 10번. 틀린 것은 있겠습니다. 1번. 사인 간의 거래를 중개한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를 누가 해야 되죠? 개공이. 맞죠? 2번. 부동산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발급받았을 적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죠? 검인 의제 맞고요. 3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공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누구에게 보여주어야 하겠다. 소공이 대신하는 거니까 자기 신분증을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된다. 이거 틀리게 낼 때 어떻게 냈냐면요. 요 신고관청을 시도지사라고 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틀리게 낼 때는 뭐 얼토당토않게 틀리게 내요. 시도지사한테 왜 보여줍니까 지금? 실거래가 신고 어디 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신고관청에 가서 하고 있는데 신분증은 시도지사한테 보여주라고요? 관청을 바꾼 거잖아요. 거기는 틀리게 냈고 여기 최근에는 맡기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5번이 아니라 4번.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일 때는 실거래가 신고 누가 해야 된다? 국가가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신고관청은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그 사실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갖다가 감면시켜 주느냐? 안 해준다니까요. 5번 틀렸죠? 네, 그렇게. 자, 외국인 특례를 마지막으로 할 텐데요. 특례 보시겠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사춘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거의 없었어요. 너무 착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사춘기 비슷하게 한번 온 때가 언제였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그때
서울로 이제 전학을 가야 된다고, 전학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로 전학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막 공부하기도 싫고 학교 가기도 싫고 선생님도 꼴 보기 싫고 막 이런 됐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는 길에 옆으로 빠져갖고 묘지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하루 종일 묘지에서 거기서 그냥 혼자 놀다가 그리고 집에 가고 막 그런 적이 몇 번이에요. 그랬더니 학교 안 가니까 이제 선생님이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안 왔다고 그러고 집에서 혼나고 막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단 한 가지 조금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서울 보내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수학 시험이었어요. 근데 시험을 다 보고 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이제 시험 답안지 내야 되잖아요. 보면서 이제 화가 나서 나중에는 지금도 그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답안지 이렇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지우개로 다 지웠어요. 다 지워가지고 이제 백지로 낸다고. 그래서 냈어요. 수학 시험을. 그러니까 시험 끝났는데, 그 수학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교무실로. 그래서 너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막 하고 나무라더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특히 미웠어요. 그 전에 또 뭔 사연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래가지고 대답도 안 하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나중에 성적표가 나왔는데 저희 있다는 게 그때 막 점수가 뭐 85점, 75점 이렇게 성적이 시험 한 학기에 한 세네 번 보면 다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평균 내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점수가 나와 있는 거예요. 빵점이 아니고. 그 점수는 기억이 안 나요. 100점은 아니었어. 근데 그 선생님께서 지운 것을 다 보고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보고 채점을 하신 거예요. 그게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해가 좀 풀리긴 했는데 그 선생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긴 했는데 어쨌든 하여간 그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올라오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때 한 5월달 요때쯤이에요. 요때쯤 이제 서울 이제 올라가게 돼가지고 학교를 떠나는데 그 선생님이 학교 문 앞에까지 오시면서 서울 가면 너가 생각하는 거 많이 다를 텐데 하여간 용기 내서 잘해라 하시면서 그때는 머리 빡빡하고 그랬대요. 그치?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수업도 안 하시고 학교 앞까지 오셔가지고 배웅을 해주시더라고. 그 선생님. 선생님 이름이 강연희 선생님이에요. 지금도 우리 이제 그 시골 고향에 가면 우리 동기들은 또 거기 선생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소식을 듣습니다만은 저보다 딱 10살 위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퇴직할 때가 다 되신 것 같은데. 자, 잠깼나요? 나중에 이제 그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갈등 관계에 놓이는 그 얘기를 자, 외국인들인데 10분 동안 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자, 문제 바로 갑니다. 1번.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외국인 등에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자연환경보존법상 생태경관 보존지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허가 대상 땅 맞습니까? 네. 맞죠. 허가 없이 계약 체결하면 그 계약은 뭐예요? 효력이 없다. 동그라미. 그죠. 니은번 경매를 취득했을 때는 계약 외 원인이죠. 그때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가 아니고 6개월 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는 거죠. 요거 틀린 거. 디귿번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요것도 계약 외 원인이니까 6개월 내 취득 신고죠. 근데 그걸 취득 신고 안 했거나 거짓 신고했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죠? 그러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는 요거 취득 신고를 한다고요. 언제까지 하냐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그죠? 근데 계약 외 원인으로 지금 나온 것처럼 상속이나 경매 그때는 취득 신고하는데 이때는 6개월 이내 취득 신고. 이걸 안 했을 때는 이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상속이나 경매 같은 이런 것들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런 얘기니까 다 맞는 얘기죠? 2번, 니은번은 틀리고 디귿번은 맞고. 디귿번 맞죠? 디귿번? 백과예요, 백과. 리을번 부동산 등의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한 때도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되겠다. 이거 무슨 얘기죠? 아까 나왔던 건데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그랬을 때는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요? 아니요. 이거 하면 이거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부동산 등의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란 말이에요. 그때는 체결일로부터 60일 내 지금 이게 외국인 취득 특례거든요. 외국인 취득 특례에 따른 신고를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또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문제 자체가 지금 외국인 특례잖아요. 지금. 응? 문제 자체가 위에 문제 자체가. 그래서 그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을 때도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죠? 이거 하면 이거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여기서 지금 옳은 거 보라고 했으니까 기억번은 맞고 니은번은 틀렸고 디귿번도 기억하고 디귿번이네. 기억 디귿 정답은 2번. 그렇죠? 자, 12번입니다. 옳은 것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외국인 등의 상속이나 경매 등 계약 외 원인에 의해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A. 계약 외 원인 경우 6개월 내 취득 신고하는 거 적용되죠. 상속이나 경매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때요? 상속이나 경매로 취득했다 그랬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안 생겨요. 매매만 생겨요. 매매만. 그래서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는 있고 그렇습니다. 외국 사람일 때 하는 얘기예요. 전부 다. 2번 외국인 등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을 경우에도 이거 똑같은 거 또 나왔네.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를 해야 되겠다. 여기서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가 외국인 특례에 따른 신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얘기 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잘 나왔네요. 이거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디귿번 3번.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지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신고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건물에 대한 뭘 취득했다고요? 저당권. 이건 소용없죠. 외국인 특례는 외국인 등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 뭘 취득할 때? 소유권 취득이에요. 소유권 취득. 요럴 때 규제하죠. 소유권 취득. 그러니까 저당권 취득해요. 그런 것은 외국인 특례 적용이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절반이 대한민국 국민일 때는 외국인 등에 해당 어떻습니까? 된다. 이렇게 되죠. 자, 외국인 등 그러면 여기는 외국 사람도 들어가고 당연히 외국 법인이나 단체도 들어갑니다. 단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국 법인이나 단체도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죠? 이때는 구성원의 절반 이상, 임원의 절반 이상, 자본금의 절반 이상,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갖고 있을 때죠. 2분의 1 이상.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떤 거냐면 사실은 4번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때는 구성을 따지지 않고 외국인 등에 들어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2분의 1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이렇게 되면 무조건 외국인 등에 들어간다. 자, 이거 다 못 풀고 중간에 분필 놓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5번. 전원이 외국인 등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은 비법인 사단 그러면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전원이 외국 사람으로 구성돼 있죠? 네. 그러면 그때는 뭐요?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된다. 2분의 1만 외국 사람이 들어가도 들어가는데 전원이다 그러면 뭐요?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외국인에 해당된다 해야 되는데 해당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틀리고 4번도 틀리고 5번도 틀리고 3번이 맞죠? 3번. 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세 문제 남았어, 세 문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사원 또는 구성원의 절반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다. 절반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잖아요. 절반이. 그럼 어떻게 되죠? 외국인 취급합니다. 2번.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30일이 아니고 60일이고 씻고. 3번 합병이 나왔습니다. 계약 외 원인이죠.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뭐요? 합병이나 상속 이런 건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계약 외 원인. 상속도 들어오고 경매도 그렇고 이랬을 때는 6개월 이내 취득신고 이렇게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틀렸죠. 2번, 3번 다 틀렸고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했을 때도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또 나왔죠? 또 나왔죠? 이랬을 때도 이거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옳지 않죠? 이거 하면 이건 적용이 없어요. 다 틀렸으니까 5번이 맞겠죠? 아닌데 옳은 것은 아까 1번이었죠. 5번 보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때는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 아니죠. 신고해야 되는 경우죠. 이것도 여기 보면 요거죠. 요거 국적이 변경된 경우죠. 그랬을 때는 국적이 바뀐 날부터 변경일로부터 6개월 내 계속 보유 신고를 하셔야 되겠다. 이것도 늦게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러면 100받아. 이것도 6개월이죠. 바뀐 경우도. 자, 이제 5분 남았어요. 자, 14번 갑니다. 14번에서 틀린 것은 했고 1번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한 때도 또 나왔네. 또 나와서 지겨워 죽겠네.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돼. 이 부동산 취득 신고란 뒤에 표현은 외국인 특례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문제 자체에서 외국인 특례를 전제하고 있잖아 위에서. 그래서 요거죠. 요거. 이거 틀린 건데 1번 정답이죠. 2번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경매요.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관청에 신고. 맞죠? 네. 경매는 6개월 이내 취득 신고죠. 3번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른 생태경관 보존지역에 있으면 허가 대상이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 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이거 허가 대상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신고지만 신고죠 전부 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에 규제할 때 요 신고 말고 허가를 받으시오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허가받는 지역 중에 생태경관 보존지역이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그건 무효가 되고 이런 뜻이고. 이때도 이게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방금 전에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 빼고는 뭐 해야 된다. 이런 거 빼고는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지금 써진 거죠. 그 다음에 4번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고 했을 때 변경된 그 날부터 6개월 내 신고관청에 계속 보유 신고해야 되겠다. 6개월 맞죠? 요거 맞는 거. 5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에 해당한다. 그렇습니까? 맞아요.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그죠? 그럼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무조건 자본금 절반 이하, 절반 가릴 것 없이 외국인 등에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자, 그러면 맞는 건 몇 번? 틀린 건 1번이죠. 나머지는 다 맞고. 자, 15번입니다. 틀린 거 서원했습니다. 1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외국인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토지를 증여받았어요. 증여받아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니까 이 증여는 계약입니까? 아닙니까? 계약이죠. 그러니까 취득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신고. 맞죠? 네. 그 다음에 2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합병을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합병은 계약의 원인인데 그때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 취득신고. 맞네요. 이것도. 네. 3번.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을 때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을 상실할 때부터 6개월 내 계속 보유 신고해야 되겠다. 이것도 맞죠? 평범한 것들이네요. 4번. 외국 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외국 정부는 외국인 등에 들어갑니다. 외국 정부도 이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그러면 이것도 허가 대상 땅이죠. 사전 허가를 얻어야 되겠다. 근데 누구의 허가를 받습니까? 이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죠. 국장 아니고 4번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틀렸습니다. 누구의 취득허가? 신고관청. 아니면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하셔야 되겠어요. 4번 틀렸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다고 생각이 쉬워요. 5번 국제연합 산하기구가 이제는 뭐 국제연합까지 나옵니다. 허가 없이 생태경관 보존지역의 땅을 취득했습니다. 허가 없이. 그러면 그 계약은 어떻게 해요?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다. 이 허가 대상 땅일 때는 사전에 허가를 얻고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만약에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그 계약은 어떻게 돼요? 무효고. 무효만 되는 게 아니고 몇 년 이하의 지역이나 2년 이하의 지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된다. 그런 거 아시죠? 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4번. 4번입니다. 예. 다시 됐습니까? 5시? 넘었어요? 빨리 나야 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